의원님한테 말했습니다. 네. 네, 저는 다들 그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적인 차원에서 그 비교법적으로 이게 어떤 헌법에 뭐 저촉이 되느냐 이 문제의 중심으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자유진영에서 최고 미국의 헌법하고 또 유럽의 유럽연합의 지도국가인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방송이나 언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헌법의 언론 자유 헌법상의 의의와 중요성 부분 이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만 여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 독일 기본법에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민주적인 그 자유민족 기본 질서의 구성 요소다, 아주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라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주주의를 생활하는 데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면 더 중요한 부분이 그 독일의 저명한 학자 루돌프 스멘트라는 사람이 이제 표현한 건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헌법상 필요한 생명의 공기의 일부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더불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생명의 공기와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치국가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미국 헌법의 그 수정 1조에 그 퍼스트 어멘드먼트라고 하는 미국은 수정 조항으로 기본권 조항은 이제 그 수정 조항을 하는데 그 기본권 1조에 바로 표현의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제1조에 들어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창조하는 지적 소유권, 지적 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기 퍼스트 어멘트 수정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정신적 작용 그 부분을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이 언론의 자유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영방송의 이제 우리 공영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미리 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 체제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주에서는 민영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핵심적인 원리가 판례나 이게 확립된 게 뭐냐면 공영방송의 그 매체를 국가적인 지배나 영향력으로부터 지키는 게 바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사전에 지배적인 언론 권력의 생성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국가의 정교 분리처럼 별개의 영역이듯이 언론도 마찬가지 국민 밑에서부터 서로는 생명의 공기가 샘솟듯이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배적인 것을 방지하는 것은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나치의 히틀러 독재를 경험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체제이지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의사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광범위하고 완전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향적인 건 절대 제시하면 그것은 바로 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민영방송 체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폭스뉴스는 이제 리퍼블리칸 경향이 좀 있고 공화당 쪽 경향, 우파 경향이 좀 있고 CNN은 좌파 경향이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경쟁 체계로 자유경쟁 체제로 누가 이제 자주지하는 게 아니고 민영방송 체제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공영방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Public Broadcasting Act라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업적인 교육방송이라든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같은 공영방송 국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룰을 정해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독일과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의 룰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연방 그 공영방송법 399조, 397조, 6조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방송이 품격과 다양성과 창의성과 우수성과 혁신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기관도 그렇고 그 시청자나 청취자들이 그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관리자의 정치적 이념적인 입장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법에 저촉되고 바로 그 헌법의 언론 자유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백히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가 연방통신위원회와 여성유권자연맹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에 관한 그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명시적으로 5대4로 갈렸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법리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같은 겁니다. 공영방송은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문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김정일 수석 대변인 논란이 있었죠. 그 부분은 아까 황태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 언론들이 논평을 한 것이 제가 페이퍼에 소개를 해놓는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 아시아 아메리칸 기자협회에서 이것은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협박과 위협에 우려를 표한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하지 말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아시아 타임즈의 한 외국인 기자는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특정 기자를 공격하는 것, 그리고 타겟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 심지어 인종적인 단어를 써가며 상대를 매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파시스트 정당에나 적절한 것이다 라는 애들로서 비판했습니다만 심각한 언론 탄압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아시아의 자유 언론의 3대 보루다라는 것까지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 심각한 탄압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에 관해서는 아까 황태순 대표님 말씀을 하셔서 그게 이제 정확한 내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그 과거의 구법률도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계엄 선포 당시에 이게 살아 있었을 때에 그 계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제기한 건데 2015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위헌이다.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하면 정부 비판적인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정부 기관은 여러 가지 자료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하면 된다. 그것의 판단은 그 일반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위반이다라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했죠, 대표가.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그 민주주의 운동의 민주주의 운동의 대부라고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미국 그 뒤에 이제 그 김상진 씨 유튜버와 관련된 부분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불모 통신의 그와 관련된 이제 말하자면 표현과 관련해서 유사한 케이스가 미국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당시에 월남전이 한창 진행이 되었을 때입니다. 1966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은 그 워싱턴 마니먼트라고 높은 탑 있죠. 거기 그 광장에서 일단은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토론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64년부터 73년까지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 시기였는데,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는 굉장히 깁니다. 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당시에 냉전 시대의 전쟁인데요. 이게 일종의 그 베트남의 남북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동서냉전,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그 냉전의 대리전쟁, 국제전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 18개국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진영은 11개국, 미국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도 있습니다만, 공산진영은 소련, 중국을 비롯한 북한도 있습니다. 7개국이었습니다. 당시에 230만의 군인이 거기에 전투를 벌였고, 그중에 전사자가 140만이고 민간인은 60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인데, 그때 국제전까지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확전이 됐을 때가 바로 64년부터 73년까지인데 그 시기가 66년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징집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파병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지금 그 토론을 하면서 반전하고 이제 학생 젊은 사람들이 반전하고 했죠. 그 마지막에 강단에 토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최근에 그 친척검사를 받았다. 징집 대상이 1A를 받았다. 최고 우수 받았다. 그래서 내가 군대 갈지 모른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만일에 나 그렇다고 해서 징집을 한다고 하면 내가 그 받은 총을 제일 먼저 겨룰 대상이 누구냐? LBJ다. 린든 존슨이다. 이게 이니셜로 그렇게 말했어요. 토론하면서.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누구 고발을 받고 해서 체포해서 미국 법에는 대통령에 대한 신체적인 생명과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고의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게 지금 전시지 않습니까?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제가 말하자면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평시가 아니고 미국에서 국제전 하고 있는 냉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게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까지 왔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왔는데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느냐?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 표현 방식이 매우 거칠고 공격적이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그 생명의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 당시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렇게 판결했다는 말씀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지금 뭐 윤석열 그거로 해갖고 유튜브에 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나경원 대표가 한 거하고 브루머 통신하는 거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유튜브 이제 구속 사건 관련했습니다만 유튜브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에 관한 지금 그 문제입니다. 규제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인데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정부의 무료성, 오류가 없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정부는 뭐 인간이 구성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가 오류를 범하면은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 독재의 경우에는 세계대전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의 아주 우선적인 그 헌법상의 지위를 이끌어주는 이유가 바로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스스로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우리가 주권자라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다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판례인데요. 정신적 가정의 자유는 순수 의사 표현으로 정신작용을 순수한 의사 표현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처분적인 입법이고, 그것은 법이 형량할 필요도 없이 국가이익이나 뭐 형량할 필요 없이 그게 진짜 나가다 형량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라는 게 독일 판례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 자체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체 입법을 하는 순간 그것은 처분적 입법으로 위헌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고 무슨 그 입법이 그러한데 구체적인 그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효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가 없다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모두의 이제 개사분 한 분, 두 분 더 민대 대표나 우리 백대현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앞에서 독일이나 미국 헌법에서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제도 장치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 전체 자유민주적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근간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이것은 반헌법적인 위반적인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만약 정부가 이런 것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면, 물주장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와 총의를 결코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준엄한 심판에서 비껴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율규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자율규제는 전형적인 법상 의미의 자율규제는 아닙니다. 명백히. 그리고 법을 통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그건 사전 검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자율규제라는 게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보시면은 네이버에 어떤 게재를 했는데 반대 당사자가 반론권을 제기하면 30일 동안 계속 자료를 제시하면 내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율규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포털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관이 작용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고, 시청료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토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 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방송이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무현상 말하면 임명권자를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에 불과하고 대통령이랑 이렇게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에서 문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송은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그렇게 해서 보장되는데 임기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하면 독립성이 확보 안 됩니다. 앞으로 제도를 헌법적으로 맞게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관리자가 그것이 자기 정치적 견제를 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보도 내용의 객관성, 균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게 헌법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임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반드시 그거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궁극적으로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